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근 인구 구조 변화나 노동력 부족 문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봇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관심의 정중앙을 꿰뚫는 주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야기죠. 네, 이게 단순히 돈 많은 대기업이 그냥 기술력 있는 회사를 하나 사들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약 1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 결정 뒤에는요.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머무르지 않겠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현대차는 왜 이런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대체 뭘 할 수 있길래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지, 이 둘의 만남이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퍼즐 조각을 좀 맞춰봐야 하는데요. 네. 우선 왜 수많은 로봇 회사 중에 하필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핵심인 로봇 3총사,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 이 로봇들이 각각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파헤쳐 볼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삼총사군요. 네. 그 다음엔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그 미래 공장에서 어떤 놀라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이 투자가 과연 돈이 될 것인가? 미래 가치와 과제는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자.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였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걸어다니는 자동차 같은 멋진 그림 하나만 보고 1조 원을 썼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자동차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미끼였지만 실제 목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표요? 바로 그룹 전체의 밸류체인 혁신이에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또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의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아, 그 목표를 위해서 2021년에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군요. 그런데 저는 그 지분 구조를 보고 좀 놀랐어요.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의선 회장 개인이 20%나 지분을 투자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룹 총수가 개인 돈을 수천억 원이나 넣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인수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그냥 회장님도 좋게 보신다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사업은 내 개인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룹 안팎에 선포한 거죠.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고요. 와, 단순히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자신의 명운을 걸었다는 뭐랄까 일종의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그룹 전체가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 거죠.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장은 자동차 공장의 힘든 조립 공정을 자동화하고요. 물류센터의 고된 상하차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 의료, 서비스까지 로봇 기술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취자님께서 고민하시던 노동력 부족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가장 강력한 대답인 셈입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차를 만드는 방식과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거대한 계획이었네요.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려면 결국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겠죠. 가장 유명한 그 로봇 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는 단연 스팟입니다. 별명은 산업 현장의 충실한 감시자 정도가 되겠네요. 그 노란색 로봇 개요. 유튜브에서 춤추고 계단 오르내리는 영상은 정말 바이럴되지 않았나요? 저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족 보행 로봇이죠. 하지만 스팟이 춤추는 건 그저 일부 능력일 뿐이고요. 진짜 임무는 사람이 가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을 대신 누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끄럽고 좁은 공장 설비 사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 방사능 누출 지역 같은 곳.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거죠. 아, 실제로 이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이미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공장에서는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설비 온도를 체크하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등에 뭘 싣느냐에 따라서 임무가 바뀐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가스 탐지기를 달면 유해 가스를 감시하고 3D 스캐너를 달면 복잡한 현장을 3차원 지도로 만들고 로봇팔을 달면 밸브를 잠그는 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뭐 로봇계의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느낌이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상용화가 활발하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효자 모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선수는 스트레치입니다. 이 친구는 물류센터의 해결사라고 불립니다. 이건 정말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로봇이겠는데요. 트럭이나 컨테이너에서 끝도 없이 박스를 내리고 싣는 작업. 현장에서 속칭 까대기라고 부르는 일이 진짜 극한 노동이잖아요. 바로 그 극한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태어난 로봇입니다. 바퀴 달린 이동형 베이스 위에 거대한 진공 흡착 로봇팔이 달린 형태인데요. 스스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당 수백 개의 박스를 지치지 않고 옮깁니다. 와, 시간당 수백 개요? 네, 스팟이 보고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스트레치는 옮기고 나르는 역할에 특화된 전문가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물류 계열사 입장에서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줄 최고의 카드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로봇, 아틀라스. 저는 이 아틀라스 소식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미 인간처럼 달리고 공중제비까지 도는 최첨단 로봇이었는데 최근에 이걸 완전히 은퇴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막 실전 배치했는데 갑자기 그걸 다 폐기하고 차세대 전투기를 공개한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결정이야말로 현대차 인수 이후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철학이 바뀌었다고요? 네. 기존 아틀라스는 유압식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었지만 유압 펌프 때문에 굉음이 나고 무겁고 기름이 셀 위험도 있었죠. 무엇보다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 비쌌어요. 사실상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연구용 쇼피스에 가까웠습니다. 아,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군요. 전기식으로 바꿨습니다. 훨씬 가볍고 조용하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졌죠. 아하, 이건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아틀라스가 과학 실험의 단계를 끝내고 상용 제품으로 넘어가기 위한 결정적 변곡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나와 공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인 셈이죠. 저는 그 신형 아틀라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영상이 잊히질 않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다리 관절을 360도로 뒤로 꺾어서 일어나는데 그 순간 저건 더 이상 인간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섬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섬뜩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요? 네, 인간의 움직임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의 신체 구조에 가장 효율적인, 뭐랄까, 초인간적인 움직임을 찾아냈다는 의미니까요. 이제 아틀라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됐고 최종 목표는 현대차의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서 인간 작업자와 함께 일하거나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스팟, 스트레치, 그리고 인간에 넘어선 아틀라스까지. 와, 정말 엄청난 도구들을 손에 넣었네요. 그럼 현대차는 이 강력한 로봇들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을까요? 그 시너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같은 곳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차 그룹 글로벌 혁신센터, 줄여서 HMG-ICS입니다. HMG-ICS. 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제조 기술의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HMG-ICS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아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는 점이라고 들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없다는 건 정해진 순서대로 똑같은 차만 대량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 HMG-ICS는 셀이라는 벌집 모양의 작업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셀 안에서 로봇과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기 다른 서양의 자동차를 훨씬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팟이 조립된 부품의 품질을 3D 스캐너로 검사하고 스트레치가 무거운 배터리팩을 운반해주면 작업자는 가장 정밀한 조립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 생산 방식 자체를 로봇과의 협업을 전제로 완전히 판을 짠 거군요. 단순히 로봇 몇 대 들여놓은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MOT, Mobility of Things, 즉 사물 이동이라는 개념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이동이요?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공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작업자가 부품 카트를 끌고 오거나 지게차가 옮겨주잖아요. 네, 그렇죠. MOT 환경에서는 조립이 필요한 차체가 신호를 보내면 부품 선반이 스스로 알아서 차체 옆으로 스르륵 이동해오는 식입니다. 사람, 로봇, 부품, 설비가 모두 서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마치 공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개체처럼 작동하는 거죠. 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제어 기술과 현대차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되기에 가능한 그림입니다. 와,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로봇들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알겠는데 특히 AI 분야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쟁자들이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대차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로봇의 몸만 사온 것이 아닙니다. 로봇의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케임브리지의 로봇 AI 연구소 BDAI를 별도로 설립하고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5천억 원이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진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에 현대차의 AI 기술을 이식해서 완전한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몸에 세계 최고의 뇌를 만들어 붙이겠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술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이는데 청취자님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관점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오랫동안 돈 먹는 하마였던 건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입니다. 아, 상장. 네,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에는 상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려면 결국 돈 버는 회사라는 걸 시장에 증명해야 할 텐데 적자 구조를 바꿀 비장의 카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대차에 인수된 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시절에는 기술 과시에 집중했다면 현대차 인수 후에는 철저히 상용화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스팟과 스트레치의 판매를 공격적으로 늘려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적자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학관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경쟁사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간다는 분석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시장이 와, 이제 정말 인간용 로봇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고 흥분할수록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제로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비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워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압도적인 하드웨어 기술력으로 그 파이의 가장 큰 조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겁니다. 일종의 동반 상승 효과죠. 와,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뭘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은 로봇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미래, 즉 노동력 대체 솔루션 그 자체를 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하드웨어와 운동지능 기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1위입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보다도 명백한 우위에 있죠. 그럼 남은 과제는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뇌 부분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테슬라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AI 두뇌와의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입니다.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겠어요. 물론입니다. 확실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판매가 늘면 이 로봇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물류 현장에 적용할 현대글로비스가 돈을 벌고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나 정밀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할 현대모비스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형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진짜 생산성 혁명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네요.